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캡틴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부터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산 한미 원전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다 강세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 이외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폐배터리 활용 친환경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이 미래 먹거리로도 기대가 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 폐리튬 이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전 세계의 숙제로 다가오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두산중공업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하나하나 잘 딛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는 지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탄산리튬을 추출할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SMR입니다. SMR. 소형 원전인데 두산중공업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장입니다. 대장. 그리고 이 한미 원전 동맹을 함으로써 미국이 이 두산중공업의 제품을 대신 이렇게 어필을 해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체코, 폴란드, 사우디 등의 지금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말도 좀 진전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보이십니까? 두산중공업은 얼마 전에도 7,800억 원에 사우디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자, 7,800억 물론 그렇게 나라대 기업으로만 본다면 크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어도 사우디와 이미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이는 이후에 원전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조금 더 올리는 왜냐하면 했던 놈한테 또 이렇게 맡기는 게 더 좋은 사람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잘 했다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더 들 거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의 이 사우디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한 내역은 이후에도 사우디에서 보다 많은 원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을 크게 해주고 있는데 여기 미국마저도 도와주고 있다. 아, 좋다 좋아.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전 부분의 라인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어떠한 부분으로 이게 이전이 되는 이 힘의 이동이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중공업은 볕들 날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두산중공업이 좋다 보니까 이 소형 원전의 TSMC를 노린다라고 합니다. 이 탄소 배출도 적고 3000배 이상 더 안전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온도가 기존의 이 원전보다 훨씬 낮고요. 이 신에너지 그러니까 뭐 안정성이나 에너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다 좋다 보니까 사용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될 수 있겠다.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 발전원은 이 소형 원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재의 전 세계 트렌드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이 있다 보니까 이 주문을 받는 TSMC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원전을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생산을 하는 것보다 두산중공업에 맡기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 경제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맡기겠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중공업이라는 겁니다. 두산중공업.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TSMC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중공업도 이후에 핫할 수 있겠구나. 근데 소형 원전만 그럴까요? 얘는 다양한 발전 부분 다 한 발 한 발 문어발처럼 걸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문어발 부분에 기술력이 없냐? 아닙니다. 기술력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뭐 친환경으로 바뀌고 뭐 이것저것 막 바뀌고 새로운 막 공장이나 발전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바뀔 때 돈 벌겠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벌 수밖에 없으니까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줬다. 계속해서 이 적자를 조금씩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비를 넘기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흑자를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투자 의견은 뭐 목표가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국내 발전 기자재 대장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신사업 입지만 먼저 바라보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상 풍력 1등이에요.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5번째 대형 가스터빈을 개발을 했고요. 원전 SMR 전 세계에서 거의 손에 꼽힙니다. 최고라고 해도 뭐 조금 이견이 없는, 물론 뭐 세 손가락에 꼽아야 된다 막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최고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소 부분에 있어서도 두산의 지금 가장 큰 그룹의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이 뭡니까? 수소입니다. 수소. 그러다 보면은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손에 꼽힐 정도로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양 산업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베트남에서는 만들고 있다. 이후에 수출권은 없어도 만들 것이 있다면 두산중공업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국내 가스터빈도 지금 교체가 계속 되고 있죠. 가스터빈이 계속해서 교체가 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두산중공업 1등이에요, 1등. 돈 벌겠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바뀔 때 가장 먼저 무언가가 바뀌는 게 발전소예요. 향후 몇 년 동안은 두산중공업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뭔가가 바뀌고 바뀔 때마다 중공업에서는 제품이 팔리고 팔릴 테니까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산중공업 주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리고 수소 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잖아요. 자회사인 두산퓨얼셀은 한국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곧 있으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까지 열립니다. 무조건 한국은 이 수소 연료 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하는 걸 의무화해야 돼요. 한국 전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걸 진행을 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심 종목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당장 넣어놓고 보세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여기 이거 떨어지기 이쯤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이 중공업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처음 말했을 때가 13,000원대였어요. 13,000원대. 13,000원대였는데 지금 16,000원대입니다. 몇 프로가 올란 거예요? 몇 프로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간단하게 깨알홍보하면 저 1시에서 2시 사이에 실전투자연구원 여기에서 라이브 방송하니까 뉴스 정리도 하고 종목도 섹터별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쪽도 오셔서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리딩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셔서 그냥 홍보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들으시면서 얘가 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 이것도 구경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중공업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야 본격적으로 뭔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공업 같은 경우에 조금 크게 보면은 하락의 파동이 하나, 둘, 셋, 하락 파동 3파동까지 나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년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이게 두 개는 나와줬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때 이후에는 뭐 반등이 나온 게 없었는데 올해서야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반동이 연봉에서 나왔다. 이런 상황이면 월봉 보자. 월봉 봤을 때 하락에서 상승 파동이 한 번 나오고 이제야 상승 2파동이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 차입금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차입금이 조금이 남아있다 보니까 요게 조금 리스크로 적용이 될 수는 있어도 눌려야 될 부분은 다 뚫어줬기 때문에 일부 조정만 생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우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봉을 한번 보면은 이거 쪽이 조금 눌릴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뚫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죠. 일봉 바라봤을 때 여전히 추세 안 꺾였고 쌍바닥 이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에서 눌리는 위치, 상단의 위치만 생각을 한다면 이거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횡보 조금 해주다가 시간 있다가 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친환경 부분에서 원전이 갑자기 메인으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형 원전은 더더욱 이 원전을 통해서 뭐 수소도 생산을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전기들도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외에는 뭐 풍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은 매년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 테마, 이 이슈가 하루 이틀에 끝나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이 이렇게 발맞춰가지고 나서가지고 팔아준다라고 하는데 동맹까지 맺어서 쌍바닥 이후의 상승은 너무나도 강한 상승일 가능성이 크고 물론 조정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런 그림 생각합니다. 못해도 산 두 번은 탈 거다. 산 두 번이면 올라가다가 조금 눌리더라도 한 번은 무조건 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실 그렇게 크게 안 보겠죠. 그리고 시간만 조금 걸리고 마음고생만 할 뿐이지. 근데 요런 그림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좀 눌리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눌리는 그림보단 재차 파동을 만들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 종목을 바라보신다면 그냥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다? 이 종목 제가 여기 아래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거 지금도 주목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거 제 방송 보시면 계속해서 잡으실 수 있는데 놓치시겠습니까? 제 방송 이런 거 보면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평일 1시에서 2시 요때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봐드린다. 이런 거 보고 싶으시면 방송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할 테니까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